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그래비테이셔널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에너지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그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R분의 뉴턴 상수 곱하기 질량 2개 곱한 거.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했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텐셜 에너지가 없을 때 기준이 그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항상 0보다 작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따라서 거리 함수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1 over r, 마이너스 1 over r. 자, 근데 우리가 그 궤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궤도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던진다고 했을 때 물체를 던진다고 합시다. 던진다고 했을 때 얘가 보통 우리 힘으로는 다시 다 떨어지죠. 이렇게 많이 가지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켓을 쏴서 한 번에 뭐 가도 이게 뭐 지구 밖으로 나가는 일은 흔하지 않아요. 지구 밖으로 나가는 일은 흔하지 않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들인다면은 원리적으로 이게 지구 밖으로 탈출할 수도 있는 거죠. 탈출할 수도 있겠죠. 언제 탈출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정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면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그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제 두 개 합이에요. 자, 얘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얘가 그 탈출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를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그 지구 표면 위에 살짝 우리 그냥 간단하게 약한 힘으로 우리 힘으로 얘를 던진다고 쳐봐요. 그때 에너지가 아무튼 이거 한 일반적으로는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니까 마이너스 r분의 g m. 자, 사실 여기서 질량을 빼고 질량을 앞으로 그냥 끄집어내도 되죠. 질량하고 사실은 전체가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2분의 1 v제곱 빼기 r분의 gmm. 한번 우리가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게요. m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했지만 이 값이 g 값이 그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퍼 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 그 다음에 지구 질량이 5.97인데 10의 24승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반경이 6370, 6.37 곱하기 10의 6승 미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치를 넣어보면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대략 r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넣고 gm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단 1kg짜리 매스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0보다 작은 값인데, 자,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숫자만 일단 적어놓고, 그다음 5.97 곱하기 10의 24승, 그 다음에 나누기 6.37
곱하기 10의 6승. 단위가 뭐가 될까요? 단위가 따져보면 나오는데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겠죠. 자, 대략 그냥 오더만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윗자리 생각하지 말고 대략 이게 그 6 정도 되나요? 6 또는 7, 6 곱하기 10에 17승 마이너스 줄 퍼 킬로그램. 굉장히 큰 값이죠. 마이너스로. 자, 그러니까 만약에 1kg짜리 그 물체를 내가 지구 밖으로 보내려면 얼마만한, 그러니까 지구 대기 저항을 무시하더라도 얼마만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냐면은 6 곱하기 10의 7승 주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그래서 보통 내가 지표면이 여기라고 치면 여기 지구 반경이에요. 그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 포텐셜 에너지 이 정도 될 거고요. 운동 에너지 넣어봐야 뭐 한 이 정도 될 거라고요. 지구 안으로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물체를 던졌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체를 던졌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그 요점에서 던졌더니 요만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운동 에너지 좀 키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값이 뭐에 해당하느냐면 사실은 그 토탈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이고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고, 그 만약에 이 값이 0보다 작다면 얘는 지구를 탈출할 수가 없죠. 내가 이제 위로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만약에 요 위치에서,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 되죠. 일로 가면 이제 이만큼으로 줄고,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서 여기 0이 돼 갖고 다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은 얘는 지구 탈출을 못하고, 지구 탈출 못하는 대표적인 얘가 이제 행성이죠. 그래서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작아요. 근데 만약 이게 탈출을 하려면 얼만큼이 돼야 되느냐면은 여기서 그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궤도를 탈출할 수 있고요. R이 무한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R이 무한대로 가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R이 무한대로 못 간다는 뜻이고, R이 무한대로 가도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지 않으면, 0보다 작지 않으면은 궤도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바로 여기 요 0이 되는 점 라인 또는 그 위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혜성이 어떤 별똥이 슉 와갖고 그냥 뭐 대기권에 진입하지도 않고 슉 지나갔다. 이런 경우가 바로 그 운동의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 지구 주위를 도는 뭐 행성이나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거고, 뭐 지상 위에서 일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등장하는데 이탈 속도, escape velocity라고, escape speed라고. 자, 우리가 일단은 저항을 무시하고요. 공기 저항이 실제 상황하고 좀 달라요. 저항 무시하고 그 지구에서 지구 표면에서 그 어떤 물체를 위로 던지든 옆으로 던지든 상관은 없어. 던졌을 때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거 지구에 국한될 필요는 없고요. 모든 중력을 가진 그 모든 별이나 달이나 아니면 뭐 그 벽돌이나 상관없어요. 다만 벽돌의 이 포텐셜 에너지 너무 작을 뿐이지. 자, 그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건 E가 0,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그런 점이고, 이거는 얼마냐면 m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2분의 1 v제곱에다가 마이너스 r분의 gm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니까 자, 이 값이 0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v제곱이 r분의 2gm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루트를 씌우면은 v가 루트에 r분의 2gm 이렇게 되겠죠. 요 실제 값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해보기. 그 포즈를 한 다음에 계산 한번 해봐요. 우리가 아까 다 줬잖아요. 그 옛날에 어디 갔냐? 그 수치는 내가 다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줄게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나누 킬로그램 제곱이고, 그다음 지구 질량은 얼마야? 그 5.97에 10의 24승 킬로그램. 그다음에 지구 반경은 이게 지구의 경우에요. 지구. 6.37 곱하기 10의 6승 미터. 자, 이 값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포즈를 한 다음에 계산해 보셨나요? 자,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 V escape velocity가 이게 대략 11.2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 per second. 어마어마한 속도죠. 잘 상상이 안 되는 속도인데 뭐 어마어마해봐야 광속보다 훨씬 작지만 음속의 몇 배예요 대체. 음속은 이게 0.34밖에 안 되니까 음속의 한 30배? 네, 음속의 한 30배 정도 되는 음속의 수십 배란 말이에요. 소리 속도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참고로 그 어떤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는 궤도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걸 한번 계산해 보게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면 여기 지구가 있고 어떤 인공위성 같은 것이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타원 궤도는 이제 모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자, 이 원운동을 하는 그 인공위성에 이때 R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지구 반경이 아니라.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인고 하니 2분의 1에 그 mv제곱에다가 마이너스 r분의 스몰 r이죠. gm
M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V하고 R하고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이 원운동을 하는 경우에 원운동일 때는 이 가속도가 원운동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이 가속도가 R 제곱분의 중력 가속도랑 똑같다. 이게 중력 가속도잖아요. 중력 가속도가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가 아니라 지구 중심에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중력 가속도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 R이 하나 지워지고 V 제곱이 R이 아니라 V 제곱을 구해야죠. V 제곱이 R분의 GM. 자,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게 아니라 2분의 1 M에다가 다시 R분의 GM 빼기 R분의 GM의 M. 자, 그래서 이게 딱 절반이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딱 절반. 부호는 이제 반대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2R분의 GMM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당연히 0보다 작죠. 자,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원운동의 경우에는 이게 간단히 구해지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도 얘가 궤도 운동을 하는 것들은 전부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지구에서 힘을 그러니까 지구하고 나 사이에 다른 물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지구가 나를 당긴다, 물체를 당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인데 이걸 좀 더 다른 사실은 좀 더 심오하게 이해하는 방법인데 뭐냐면은 이 공간의 특성이 있어요. 공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더 명쾌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게 공간의 특성인 이유가 모든 물체가 다 동일한 가속도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고 어떤 공간의 특성인데 공간의 특성이 어떠하냐면 시공간의 특성이요. 시간은 우리가 잊어먹더라도 공간의 특성이 이렇게 어떻게 생겨가지고 모든 물체가 여기 지표면이 있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갖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공간이. 자, 그래서 이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중력 가속도를 사실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중력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고 이거는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를 매스로 나눠준 값이죠. 근데 이 값은 항상 모든 물체 동일하단 말이에요. 얼마? 크기가
크기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방향은 아래쪽으로 당기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벡터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g를 마이너스 g에 뭐라고 할까요? 이거 y 방향, y의 유닛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높이 방향을 y라고 쓰면, 자, 이 경우는 이제 지표면에서 얘기고, 그 지구 어떤 이제 이런 물체, 구형 물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경우에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구가 그 전부 당기죠. 모든 물체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이런 어느 지점의 기준을 이쪽으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이런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향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심으로 향하고 모든 방향에서 다 중심으로 향하겠죠. 그 다음에 크기가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커지고요. 마이너스로.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물체의 질량하고는 무관하고 지구 질량과 관계가 있죠. 이거 얼마가 되냐면 원래 힘이 r제곱분의 gm의 물체 질량인데 그 중력 가속도는 물체 질량하고 관계없이 이런 값이 되겠죠. 자, r이라고 하는 건 중심 방향, 중심에서 나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인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생각을 그래비테이션이나 필드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게 공간의 특성이고 공간의 특성이란 뜻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모든 물체에 동일하게 작용한다. 자,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으면은 거기에 완전한 정답은 없고요. 모르고요. 한 가지 지금 그러니까 뉴트니언 그래비티보다 훨씬 좋은 대답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공간이 구부러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중력은 물체가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좋은 답이 있긴 해요. 네, 여기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봤을 만한 조력이라고 하죠. 타이드가 조수, 그 물결, 그 바다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관계되는 거예요. 밀물 썰물이 언제 생기는지 혹시 나는 감이 별로 없는데 그 바닷가에서 어릴 때 자란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요. 하루에 2번 생기고 그게 왜 생기느냐? 만약에 지구가 있죠. 지구가 그냥 점이라면 여기 달이 있고요. 달을 더 크게 그렸는데 달이 이제 궤도 운동을 하죠. 궤도 운동을 하는데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고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데 사실은 지구가 한 점이라면 얘가 그러니까 이 달에 의한 인력하고 그 다음에 달과 지구의 서로 상대 운동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중력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당기는 힘 빼고
자,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지구가 이렇지가 않고 크기가 있죠. 지구가 이런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가 있다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그 얘가 이 원래 그 겉보기 가속도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 가운데점이면은 이제 추가의 힘이 없죠. 원래 작용하는 중력 빼고는. 근데 여기는 더 중력이 세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에 힘이 작용을 하고 이 반대편은 또 중력이 더 약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서 이쪽으로 더 물이 이쪽으로 더 당겨지죠. 이 바닷물이 그 과장해서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지구가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달의 위치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이때 여기는 밀물이 생기는 거고, 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사실은 여기 나왔으니까 이쪽은 들어가겠죠, 이만큼. 이쪽은 썰물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밀물. 자, 이거를 우리가 타이달 포스라고 하는데, 조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리진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유니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그러니까 어디는 더 당기고 어디는 더 상대적으로 밀치고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 하루에 2번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건 뭐 상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중력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중력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합시다.